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 북한을 앞세운 반전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무역 분쟁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데요. 관련 해법 찾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이재영 부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지난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이번에 얻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의 지난 4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이번 방북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특히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통적인 우위 관계를 돈독히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북중 관계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방북이 이루어지기 전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가 시진핑과 전화 통화로 대북 제재 공조 전선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은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한과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면적인 실무 협상과 실무 협조에 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네, 시 주석은 이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이 중국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그동안 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그런 어떤 쌍궤 병행이라든지 쌍잠정이라든지 이러한 해법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착 상황에 빠져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은 구체적인 특별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시한 것은 특별히 북한과 미국 양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하고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 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는 사이에 미중 무역 갈등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네.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이제 미중 간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과 중국의 화해를 대표적으로 해서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동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러한 무역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그런 싸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미중 무역 갈등은 이 기본적인 통상 갈등에 넘어서서 이 외교와 국방 문제까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 다른 분야로까지 지금 확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레버리지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서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러한 협상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이제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각각의 국익을 따져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미중 갈등의 지금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게 홍콩의 시위 사태인데요. 26일 이제 모레네요. 대규모 시위가 또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G20 정상회의에서 혹시 이 홍콩 관련 문제를 의제로 삼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G20 정상회의 때는 이제 홍콩의 시위 같은 문제는 중국의 어떤 내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콩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홍콩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이제 나온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중국
이러한 홍콩 문제를 또 하나의 어떤 무역 분쟁에서의 카드로 사용하려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지 이 홍콩 시위나 이런 어떤 민주화 문제 자체를 놓고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저 G20 정상회의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는 걸 텐데요. 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결국에는 이 무역 협상의 갈등을 좀 봉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G20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도 분명히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최대한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국익도 챙길 수 있는 협상 타결을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을 밀어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중국에 통 큰 양보를 하게 되면 국내 지지자들의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아무래도 중국과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이번 G20 회의에서 자신들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어떤 실무적인 노력과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양국이 극적인 타결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최소한 뭐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이룬 뭐 휴전의 가능성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선 그 미국은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국내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고 있고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의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익이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지만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 이 두 가지 핵심 경제 지표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익이 손해보다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어느 정도는 국내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작은 양보를 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선호하는 옵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두 국가 사이에 어느 정도는 합의를 기대할 수 있고 휴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떤 좀 성과를 좀 내야 할 텐데요. 자,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양측은 뭐 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좀 피해를 입게 될까요? 만약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은 아직까지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추격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중국과의 기술 경제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무역 전쟁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뭐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피해가 또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외교부 산하에 TF를 꾸렸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미치는 파급력이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아주 큰데요. 따라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 산업자원부 등 여러 경제부처들과 함께 전담팀을 꾸려서 미중 무역 갈등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하웨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문제는 최대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유보하면서 개별 기업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관계 속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롭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이재영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